박수. 하나, 둘, 셋. 얘가 문을 이 정도로 닫으면 안 닫혀요. 다시 닫아야 돼. 네. 조금 세게 닫아야 닫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여러 번 했는데 막 문이 온지사방이 안 닫혔다고. 맞아요. 안녕하세요, 채널자 강희석입니다. 오늘 저희가 얼마 전에 공지를 했었죠. 파비스 틴팅, 무려 100만 원 상당의 5분, 그 중에 한 분을 모시고 그분의 차량을 리뷰하려고 합니다. 이분은 차량 뽑으신 지 일주일도 안 되신 분이에요. 이분의 차량을 가지고 오늘 리뷰를 하려고 하고요. 조금 한 발 늦은 느낌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리뷰할 차량은 2019년식 펠리쉐이드입니다. 강석에 사는 자영업을 하고 있는 최상수라고 합니다. 산타페도 타봤고 소렌토도 타봤고 이 펠리세이드가 인터넷에서 뜨는 거 보니까 그 과학 기술이 좀 접목이 돼서 구입을 하게 됐고 토탈 프로피션까지 해가지고 4,800. 왜냐면 제가 이 차를 구입하게 된 동기가 모든 옵션 사항이 좀 과학 기술적인 그런 걸 좀 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 400만 원이 더 업이 된 거죠. 이 차의 최대한 장점, 요즘 차종에 과학기술이 많이 발달되어 있잖아요. 이 사이드 밀러에 들어오는 이 스크린, 그리고 운전석에 자율적인 세팅하는 거라든지 한 일주일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예전에 SUV에 느껴질 수 없었던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. 굳이 단점을 꼽자라면 한 100km 이상 고속 주행 시 밖에서 이제 소리가 조금 들린다는 거. 저게 지금 딜러한테 제가 듣기로는 루마 선팅으로 알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불편함은 없었는데 너무 좋죠. 감사하고. 그래서 제가 그 차놀자 프로그램인가? 거기서 제가 동영상을 안 봤어요. 그게 정말 자외선으로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건지 그게 정말 궁금하기도 했고, 그래 뭐 당첨됐다고 하니까 제가 너무 감사하죠. 운전자라면 누구나 그 선팅 경험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자, 2019년식 펠리쉐이드만큼이나 레이싱 모델에 입문하신 지 얼마 안 된 정말 핫한 모델. 저 오늘 함께 하실 모델은 레이싱 모델 임서아씨입니다. 안녕하세요. 레이싱 모델 임서아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서아씨, 하여튼 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채널자의 이제, 이거 시키기 전에 좀 약간 웃긴 상황이 있었거든요. 그래, 서아씨,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. 레이싱 모델 지금 시작한 지 얼마나 되셨죠? 저는 작년 2018 CJ 슈퍼레이스에서 데뷔를 했어요. 그래서 그게 작년 그러면 4월인가요? 아니면? 이전 때 데뷔했어요. 이전 때? 네, 5월 달에. 야, 그러면은 1년이 안 됐네요, 레이싱 모델. 정확히는 1년이 되지 않았죠. 그쵸. 네. 이렇게 따끈따끈하신 분이 저희 채널자에 오셨습니다. 차를 좋아하는 레이싱 모델 분이 드디어 오셨군요. 레이싱 모델 분 중에 차 좋아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많지만,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뭐 좋아하는 건 좋아하는 거고 차에 대해서 알거나 아니면은 관심 이런 거는 좀
예, 다들 조금 그러신데 저도 조금 기대가 크고요. 펠리쉐이드는 어떻게 공부를 좀 해오셨어요? 아니면 공부요? 많이는 해오진 못했어요. 오늘 여기 올 때 집 아래에 있는 그 서비스 센터라고 해야 되나? 거기에서 파브레 하나만 주세요 해가지고 공부 하나 받아와서 오면서 이제 좀 공부한 정도. 그 그래요? 정도예요. 펠리쉐이드 실제로 본 적은 오늘. 죄송해요. 어제 보고 본격적으로 우리 임서아 씨하고 펠리쉐이드 뭐 많이 정보가 있으실 거예요. 그래서 그런 정보들 바탕으로 또 저희가 알려드릴 수 있는 정보 또 오늘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배우 송재입니다. 여러분은 지금 찬놀자를 시청하고 계십니다. 자, 펠리쉐이드 앞에 손 한번 이렇게 뻗어볼까요? 안 닿아야 돼. 이렇게 이 정도, 이 정도 넓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정도 넓이, 굉장히 그러니까 플래그십이 뭔지 알죠? 플래그십 모르나 보다. 자, 현대의 SUV 플래그십 모델이에요. 그 전에는 사실 뭐 베라크루즈, 맥스크루즈 뭐 이런 녀석들이 가장 큰 녀석들이었고 가장 많이 팔린 건 산타페였는데 이제 드디어 준대형이다, 대형이다 뭐 하는 차가 드디어 나왔어요. 실질적으로도 차가 엄청 크고 얘 진짜 크구나 라고 할 정도로 크고 디자인은 어때요? 오늘 두 번째 본 이 녀석의 첫인상은 어때요? 이 왠지 딱 느낌 자체가 가족 여행을 가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패밀리카의 느낌이에요. 네, 느낌이? 패밀리카로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이제 아무래도 SUV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아이들이 있는 상황에서 많이 이용을 그쵸. 하시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사이즈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아이들 말고 친척도 혹은 아이가 성장을 하고 나서도 이용해도 굉장히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차예요. 그쵸. 이 펠리쉐이드도 그렇고 이 펠리쉐이드 미국의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 이름인데 뭐 산타페, 모하비 또 뭐 있죠? 뭐 베라크루즈 그리고 잘 아는 소렌토 뭐 이런 것까지 다 지명이에요. 소렌토 혹시 알아요? 네, 알 알아요. 것 같은데 네. 아니 그 음식점도 그래서 소렌토만 이탈리아 쪽이고 다 미국 멕시코 쪽의 지명 이름이에요. 왜 그렇게 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. SUV들은 대부분 지명이고 펠리쉐이드도 캘리포니아 해안가에 있는 지명 이름이에요. 그래서 이 녀석이 그 해안이 굉장히 넓고 편안한 해안가여서 얘도 이제 넓고 편안한 어떤 그런 느낌을 주기 위해서 그런 이름을 썼던 것 같고 앞에서 저희는 아시겠지만 디자인 같은 것들 뭐 얘는 뭐 이렇게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뭐가 어떻고 또 이런 것들은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테니까 요게 이제 악어 눈 얘기도 많이 들으셨죠? 악어 눈을 보고 이제 디자인을 했다라고 하는데 미국에서 처음 출시가 됐어요. 북미 버전이 출시가 됐는데 그때와 다른 점이 요게 미국 버전은 요 중간에 요게 없어요. 이어지는 요게 없고 요렇게만 있고 요게 새로 생긴 거. 이게 뭐 하는 등인데요? 그냥 이어지는 디자인이에요, 디자인. 그리고 현대에서 얘기하기로는 요 데이라이트의 간격이 법적으로 뭐 60mm를 넘어서면 안 되는 또 법적인 규정이 있다 그러대요. 그 간격이.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버전하고 다르게 만든 게 요거고 그리고 다른 데서 보시면 미국에서는 우리 요거 그 시승식을 할 때 현대에서 미국은 여기 2개가 박혀 있지만 한국 버전은 3개다. 그래서 뭐 수출용이 더 좋고 뭐 이런 것도 우리는 여기 더 많이 썼고 뭐 더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는 욕을 먹더니 좀 그랬나 보다라고 했는데 이 녀석은 2가지예요. 휘발유랑 디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7인승과 8인승이 나뉘고 그리고 이제 등급으로는 익스클루시브 등급하고 프레스티지 좀 어렵죠. 어렵습니다. 익스클루시브와 프레스티지가 조금 높은 등급이에요. 프레스티지 버전은 이렇게 3개가 있고 익스클루시브는 2개예요. 요게. 그래서 그냥 외관상 봤을 때 낮은 등급이구나라는 티를 내기 위해서 요런 걸로? 요런 걸로. 그러니까 어차피 북미 버전으로 만든 거를 근데 요거는 있더라고요.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브 버전은 요게 2개, 그리고 프레스티지 버전은 3개 이렇게 장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디자인은 사실
호불호 디자인은 다 호불호 하는데 이 녀석은 솔직히 말해서 호불호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. 저는 무난하다고 생각을 해요. 너무 이게 나쁘지 올드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엄청 이렇게 신세대적이지도 않지만은 되게 무난한 그런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. 무난해 보여요? 네, 굉장히 무난해요. 그나마 그 무난함에 요 그릴이 저는 좀 그나마 약간 튀어주는 액세서리 같은 그런 튀는 느낌의 포인트? 네, 포인트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그렇구나. 아무튼 저는 여기 이 펠리쉐이드의 디자인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까는 사람들은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뭐 사전 예약도 한 2만 대 정도, 그리고 지금도 한 3개월 정도는 기다려야 출시할 수 있는 차라고 하더라고요. 뭐 그전엔 1년 걸린다, 6개월 걸린다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이 녀석 때문에 G90이 굉장히 오래 기다리는 수모를 겪었죠. 갑자기 얘가 사전 예약이 막 밀려드니까 G90 살짝 미루고 얘부터 만들어내기 시작했고, 예, 지금은 한 3, 4개월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. 뒤에 왔어요. 우리가 옆은 왜 웃어? 자, 옆모습은 사실 그렇게 뭐 특별하지 않아요. 그냥 쭉 옆라인 들어갔는데 문 열었을 때 밑에 이렇게 이따가 보일 거예요. 이제 그런 것들하고, 저는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 스마트 키 다 쓰시잖아요. 그러면은 대부분 스마트 키 버튼을 이용한다기보다 문에 있는 버튼을 대부분 이용해서 잠그는데 네. 뒷문에도 그 버튼을 대부분 넣어 주거든요. 근데 경비를 절감하려고 하는 건지 그게 사실은 생각보다 편해요. 뭐냐면 이제 다 꺼내서 갈 때 문에다 이렇게 하고 잠글 수도 있지만 이렇게 뒤로 가면서 뒷문으로 이렇게 잠그고 또 뒷문에서 여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. 그런 것들은 조금 해줬으면 좋지 않았을까. 그래도 플래그십이고 제일 비싼 차다라고 하면, 얘는 어쨌거나 이 녀석의 포인트는 적재 공간과 실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겉의 디자인은 그냥 한마디로 잘 만들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왜냐하면 모하비도 그렇고 뭐 베라맥스 다 굉장히 사골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. 그 디자인을 계속 갉아먹고 계속 이게 뭔가 페이스리프트도 그다지 안 하고 했는데, 근데 정말 전혀 새로운 녀석이 툭 튀어나왔는데 디자인을 일단 잘했다.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쁘게 잘 만들었다. 자, 하여튼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의 뒷공간, 트렁크 공간을 보면 저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넓다는 생각은 안 들어요. 트렁크 공간은 그렇죠. 네. 근데 이제 얘가 사실은 이 녀석만 쓰기에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크게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우리 가장 많이 얘기하는 골프백 하나 정도는 충분히 들어갈 것 같고, 기존에 솔직히 뭐 산타페나 이런 녀석들이 뒤에 3열을 이렇게 바짝 세웠을 때 공간은 진짜 형편없거든요. 네, 근데 지금 이 녀석은 요 정도만으로도 저는 뭐 그다지 준수하다는데, 요 밑에 이렇게 이제 수납 공간이 있고, 그리고 야심차게 늘 뭐 다른 곳에서도 많이 보여줬지만 요 이제 3열 요게 내려가는 조작이 거. 가능하네요. 바로. 이게 이제 원터치로 지 혼자 이렇게 오. 전동으로 이렇게 접히고 오. 이렇게 내려가는. 이랬을 때는 굉장히 넓죠. 뭐 거의 뭐 대형 세단 이사 가도 될 정도. 그 정도 수준으로 잘 이제 되어 있고, 요거는 뭐 많은 분들이 보신 거라. 그리고 이게 좀 이런 것들 있잖아요. 이렇게 하고 네네네. 그런 것도 좀 넣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. 근데 일단 아쉽게 그런 건 없고, 그리고 우리 옛날에 좋아했던 거, 이게 이제 내려올 때 오. 예, 안전장치인가요? 네, 그쵸. 이게 뭐가 걸렸을 때 제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데, 이게 생각보다, 그러니까 살짝만 뭐가 이렇게 탁 건드려도 확 네. 올라와줬으면 좋겠는데, 어느 정도 버텨줘야 돼요. 그래서 그냥 예를 들어 이런 팔 같은 게 끼면 무시하고 이렇게 내려가. 아프겠다. 그래서 약간 역시나 조금 디테일은 떨어지는 전동 트렁크.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. 내려갈 네. 때. 물론 이런 경보음이 나기는 하지만 조금 조심해야 되는, 요런 데 꼈을 때는 다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. 그리고 요거는 이제 요게 리어 스포일러가 이제 기본으로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. 이 네. 부분은 상당히 운행하는 데도 좋고, 사실 이 녀석이 있으면 이 뒤 와이퍼는 거의 쓸 일이 없거든요. 그쵸.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좀 약간 요걸 빼고. 센세이션하게 요거 빼고 뒷문에 이렇게 열 수 있는 거를 넣어놨어도 더 좋지 않았을까. 네. 왜냐면 이렇게 되면은 비가 여기
그리고 이게 딱 이렇게 딱 직각으로 서 있으면 빗물이 잘 안 흘러내려요. 네. 그러니까 대부분 요게 있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어느 정도 곡선도 좋고 또 이제 네. 리어 스포일러 가지고 빗물도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는데 뒷유리창의 와이퍼는 거의 쓸 일이 없어서 눈 많이 오고 비 네. 많이 오고 먼지 때문에 정말 안 될 때만 쓰는 녀석이라 이런 녀석이 없어지고 다른데 조금 더 요런 거나 아쉬웠던 부분에 네. 들어가면 좋지 않았을까. 그리고 루프렉도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만들었어요.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 왜냐면 대부분 루프렉은 여기다 이제 구멍을 뚫는데 네, 이제 그쵸. 구멍 없이 좀 고급스럽게 없으면 어떻게 달아요? 어차피 이렇게 다 거는 거예요. 아. 이렇게 다 걸어서 뭐 루프 캐리어나 이런 것들 장착을 하는 녀석이라 이게 왜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 많더라고요. 이유는 아는데 보통 저도 이제 구멍이 있어서 묶는 형식으로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얘는 구멍이 없으니까 그러면은 어떻게 묶나 대부분 이렇게 싶어서. 딱 이렇게 걸어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. 걸어서 아마 저는 이제 딱 처음 뒤에 봤었을 때는 앞에 비해서 약간 각진 부분이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만약에 이게 좀 없고 이게 좀 튀어나와 있다. 그렇다면은 뭔가 약간 이게 없고 이 글씨체가 느낌이 굉장히 레인지로버 느낌이 좀 있습니다. 그러네. 이게 좀 레인지로버 느낌이 네, 나네. 그 느낌 나는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흡사하게 사진만 봤을 때는 레인지로버 느낌이 굉장히 강한데? 라고 했는데 딱 실물을 보니까 이 부분이 조금 전 거슬려? 이거- 네? 거슬려? 없었으면 사실 좋겠어? 거슬려요. 네, 좀 거슬려요, 얘가. 네. 박수 하나 둘 셋. 얘가 문을 이 정도로 닫으면 안 닫혀요. 다시 네. 닫아야 돼. 네. 조금 세게 닫아야 닫히는 것 같아요. 아까도 여러 번 했는데 막 문이 온지사방이 안 닫혔다고 그렇게 돼 있더라고. 어때요? 딱 타보니까 이 시트나 뭐 이런 것들이 이거는 이 옆쪽으로는 좀 많이 넓은 것 같아요. 그래요? 네, 옆쪽은 그래서 조금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좀 무리 없게 타실 수 있다고 어떠세요? 체격이 있으신데 무리 없게 타실 수 있으세요? 뭐 괜찮아요. 괜찮고 네. 뭔가 이렇게 얘도 약간 버킷 시트 느낌을 줬어요. 이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SUV는 아무래도 약간 좀 험한 곳도 좀 달려야 되고 그러니까 이 와인딩이라고 하거든요. 왔다 갔다 조금 네네. 편하게 잡아줄 수 있는 네네. 그렇게 시트의 어떤 착자감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얘가 제일 고급진 애인데 그쵸. 근데 이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녀석은 2.2 디젤 모델 중에 가장 최상위 옵션에서 트윅스라는 네. 아까 막간에서 봤잖아. 네. 네. 그거 봤대요? 그거 봤대. 짜잔! 집 앞에서 가지고 오늘 아까 얘기한 공부를 위해 이걸 막 들고 오더라고. 네. 여기 우리 이것도 보여주면서 얘기를 하면 여기 보시면은 마지막에 이 트윅스라는 버전이 있어요. 요거를 추가를 하면 네. 휠이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바뀝니다. 요거 인서트 따라고 할게요. 휠이 이렇게 바뀌고 네. 컵홀더가 네온이 되는 오! 버전으로 바뀌어요. 진짜요? 네, 바뀌고 뭐 매트 같은 것들이 바뀌고 이렇게 그 버전만 빠진 파노라마 선루프까지 풀 옵션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TX 버전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건 뭐냐면 뭐 네. 휠의 디자인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좋은데 네. 일단 요 알콘이라는 브레이크 패키지가 들어가는 거를 굉장히 선호하시죠. 예.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이 녀석은 그건 없지만 요거 누르면 이렇게 컵홀더 이렇게 잡아주는 거 이거 무슨 내가 봤을 때는 기능적인 측면도 있지만 전 되게 멋있는데요? 재미 요소가 더 큰 것 같아 이 녀석은. 뿅 하는 게. 이렇게 숨겨져 있다가 와. 자 컵 꽂아 여자친구가 컵 꽂아 컵 꽂아 그러면.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저는 맨 처음에 개인적으로 여기가 굉장히 넓은 게 좋았어요. 이제 뭐 넣고 다니고 그렇지, 그리고 여자분들, 운전하다 보면은 막 옆에 조그매가지고 막 쏟기도 하고 그래서 핸드폰 근데 여기 너무 넓어가지고 뭔가 담기에도 좋고. 좋겠다 했는데 네. 이제 컵을 꽂을 때는 이런 기능이 있으니까 이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. 마음에 그래요? 쏙 듭니다. 정말? 이제 뭐 냉온 시트 다 되고 네. 중요한 건 이제 이게 없죠. 우리에게 기어봉이 없는 게 그러니까요. 그거 좀 신기해요. 네, 가장 큰. 이 녀석은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응이 돼야 될 거예요. 네, 저도 그렇고 네. 이제 뭔가
아까 이제 주차하고 뭐 이럴 때 이러다가 버튼이지. 아, 맞다. 이런 것들이 조금 익숙해져야 되는. 근데 이런 버튼들은 수입차들은 이제 많이 앞좌석에 썬루프는 사실 작다. 야씨 펠리 그 뭐야 모닝하고 박았는데 훨씬 더 많이 부서진 거 봤잖아. 네. 이 크렐 이 뭐지? 라고 하셨던 분들이 꽤 있을 거예요. 우퍼나 이런 게 앰프 쪽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브랜드더라고요. 네. 그래서